안녕하세요. 항공산업을 즐겁고 활기차게 분석해서 설명해 드리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. 오늘 알아볼 TA 항공, 많은 분들이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데 왜 주가는 계속 반응을 못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 하시는 기업인데요. 하지만 지금부터는 TA 항공이라는 이 기업,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부터 해서 그 어떤 내용이든 대한민국에서 가장 깊이 있게 끝까지 추적하도록 할 테니까요. 제가 얼마나 파고드는지 지켜보시면서 진심으로 저와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 TA 항공의 주가의 흐름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. 이 최근 이슈가 TA 항공의 호재인지 악재인지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중기적인 전망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TA 항공은 오늘 코스피가 조금 하락을 하면서 하락하였다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0.45% 정도 상승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저번에 말씀드린 61선의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현재 61선에서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61선을 만약 이탈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 물량을 조금 정리하시는 것도 좀 안정적인 투자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접근을 해 볼 수 있겠고요. 최상의 시나리오는 여기 61선에서 좀 지지를 받으면서 많은 매물대가 많은 이 2,500원대, 2,400원에서 2,500원 사이에 이 부분까지 상승을 해주고 한 번 더 조정을 받고 상승해 주는 것도 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이 전 고가를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고 이 상승을 해 준다면은 이 앞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한 이 주가를 보실 때 일봉만 보실 게 아니라 주봉도 같이 보면은 전적인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. 이 주봉을 보시면은 현재 TA항공의 주가는 하락 추세로 있었다가 병목종을 맞고 상승을 하고 이 2,200원대에서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이 지지를 깨지 않고 상승을 해준다면 매우 긍정적인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이어나갈 것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안정적인 주가의 흐름을 이어가려면은 저희가 무엇을 봐야 되냐?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죠. 유가라고. 이 유가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기사를 제가 좀 가져와 왔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홍해 물류 대란 때문에 유가가 조금 이상이 걸린다고 얘기를 하는데요. 자세한 내용을 조금 살펴보자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예멘 반군 후티가 홍해에서 민간 선박을 연사적으로 공개를 하면서 이 수에즈 운하로 들어가는 국제 교역로가 바벨의 위기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. 이 글로벌 해운사들에 이어서 영국 최대 석유 기업인 까지 홍해 운방을 중단한다고 밝히자 에너지 운송 대란 우려도 커진 것입니다. 다른 것보다 저희는 이 국제 유가만 보면 되기 때문에 이 유가 부분을 쪽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가가 2% 상승했다고 하는데요. 특히 수에즈 운하는 이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항로로 유선들이 원유를 나르는 중요한 길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상황이 만약에 악화되면은 지중해와 수에즈 운하를 잇는 수메즈 우송호강까지 연쇄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.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2년 만에 이 석유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우려가 나오는 게 이 때문입니다. 따라서 이 대부분의 유조선은 우회 경로를 통해 현지 유가의 급등을 막고 있지만 홍해가 유조선 통행 금지 구역이 되면 유가와 유조선의 운송료가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였습니다. 그럼 저희가 봐야 될 부분 뭐냐? 이런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이 홍해가 유조선 통행 금지 구역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? 이것을 보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세계 오늘 가격의 지표가 되는 브렌트유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, 후, 이 후티 반군의 홍해 상승 공격이 이달 3일에 시작되었는데 브렌트유 가격은 12월 1일과 12월 4일에 오히려 소폭 내렸고요. 최근에는 장중 1배럴당 80달러 선을 넘기도 했지만 73달러 선까지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. 이 중동, 특히 원유 생산국이나 호르무즈 해협처럼 이 주요 교역로가
불안해졌을 때 발작적으로 움직이던 이 유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먼저 세계적으로 현재 원유는 좀 공급이 많은 편인데요. 이 석유 수출국 기구인 오펙의 감산도 그렇습니다. 사우디가 감산을 유지하고 있고 최근 오펙이 추가 감산을 밝혔는데도 유가가 오르지 않는 이유와 마찬가지인데요. 또한 미국은 이 종전보다 하루 100만 배럴을 추가 생산하고 있고 가이아나와 브라질도 기록적인 양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어서 이란의 원유 수출도 늘었습니다. 또 이 홍해가 만약에 폐쇄가 되더라도 유조선을 향한 기간은 길어지지만 생산량,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. 생산량 자체가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. 이 후티 반군이 공격을 행하고 있는 곳의 지리적 특성 역시 이런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. 이 후티 반군이 공격하고 있는 곳은 홍해 남쪽 끝의 해협인데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홍해 쪽으로 수출하는 석유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걸프만 쪽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또한 이 가스 분야 역시 유럽 등 여러 국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처럼 충격을 받았던 것을 피하기 위해서 축을 해둔 측면이 있습니다. 따라서 이 운송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송이 끊기지 않으면 고비를 넘길 수 있겠습니다.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은 좀 걱정 마음의 짐을 덜으셔도 될 것 같고요. 하나 더 이슈를 좀 가져왔는데요.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이 대주주 양도세가 이 10억에서 50억으로 좀 상향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확정을 한 것은 아니고 오늘부터 22일부터 이 관계부처에 협의를 하고 나서 26일 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 개정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. 이 양도세 기준이 20일인 만큼 이 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. 기준일이 20일인 이유를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폐장일이 28일입니다. 따라서 이 거래 대금하는 기준이 이 영업일 기준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이날 기준으로 10억을 보유했냐 안 했냐의 기준이 나옵니다. 따라서 26일에는 이 10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들이 시장에 물량을 내놨다가 다음날 다시 사들이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26일 날 단기적으로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단기 하락을 하여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추이를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이렇게 이번 영상들은 이 최근 이슈들을 조금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.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이 해당 영상뿐만 아니라 이 대기업에서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멘토들이 많으니까요. 부디 타 종목의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